4일차 학습 파트 1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예상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교재는 65페이지에서 80페이지 내용입니다. 65페이지 도로교통법령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각 설명을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니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정답은 1번 차선과 차로가 되겠습니다. 중앙선의 경우는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가리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편의점 앞에서 트럭이 10분 이상을 물건을 싣기 위해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정차, 2번 서행, 3번 주차, 4번 운전. 정답은 3번 주차가 되겠습니다. 정차의 경우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2번의 서행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4번의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즉 조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66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차량 신호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녹색의 등화일 경우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없다. 2번 황색의 등화일 경우에 차마가 교차로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라도 멈춰야 한다. 3번 황색 등화가 전멸하는 경우 차마는 일단 멈추고 녹색이 등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번 적색의 등화 시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직진해서 정지해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녹색 등화일 경우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황색 등화일 경우에 차마가 교차로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황색 등화가 전멸하는 경우에는 차마가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규제 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 표시를 말한다. 2번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라는 경우에 도로 이용자가 이를 따르게 알리는 표지를 지시표지라고 한다. 3번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각종 선에서 점선은 제한, 실선은 허용, 복선은 의미의 강조를 나타낸다. 4번 청색은 동일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를 표시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 규제 표지가 아니라 주의, 규제, 지시 표지 등을 포괄하는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규제 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3번의 점선은 허용이고 실선은 제한입니다. 그리고 복선은 의미의 강조를 나타냅니다. 4번에 동일 방향의 교통로 분리 및 경계를 표시하는 것은 백색입니다. 청색은 지정 방향의 교통료 분리를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67페이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서행하여야 할 장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 2번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번 가파른 빗달길의 내리막. 4번 빗달길의 고갯마루 부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가 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16번 문제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할 때 양보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동시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좌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의 진로를 양보한다. 2번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에게만 진로를 양보하면 된다. 3번 선진입 적용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선진입했다고 확정하지 않고 일시정지 및 서행 여부,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통행 우선권을 결정하게 된다. 4번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차의 진로를 양보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 동시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에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4번의 경우 도로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69페이지의 17번 문제입니다.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승차 인원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2번 적재 중량 11톤의 화물 자동차. 3번 총 중량 10톤의 특수 자동차. 4번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종 보통 면허로는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톤 특수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19번 문제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응시기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2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날부터 3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3번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4번 경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여부의 측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간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 법령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이나 재물 손괴죄를 범했을지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2번 사망이나 도주사고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3번 신호, 지시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4번 중앙선 침범 차량에 충돌되어 대물 피해만 입힌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2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3번 무면허 운전사고. 4번 15km 초과 속도 위반 사고. 정답은 4번입니다. 속도 위반의 경우 20km 초과 속도 위반이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도주사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고르시오. 1번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 도주한 경우. 2번 교통사고 현장이 너무 혼잡하여 도저히 정지할 수 없어 일부 진행하다가 정지하고 다시 돌아와 조치한 경우. 3번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여 사체 안치 후송 등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4번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신고한 경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3번, 4번의 경우는 도주 사고가 성립된 내용입니다. 73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특례법이 배제되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좌측 도로나 건물 등으로 가기 위해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 2번 커브길 과속 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3번 제한 속력내 운행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4번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걸친 상태로 계속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중앙선 침범과 관련 20km 초과 속도 위반이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가 됩니다. 74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특례가 배제되는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중 속도 위반이 적용되는 요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이란 법정 속도와 지정 속도를 20km 초과된 경우를 말한다. 2번 20km를 초과하는 과속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요건이다. 3번
제한속도 20km 이하 과속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3번 도로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한 속도를 20km가 넘어야 속도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고르시오. 1번 문이나 차단기에 의하여 도로와 차단되고 관리되는 공개되지 않은 통행로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2번 술을 마시고 주차장 또는 주차선 안에서 운전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3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아니다. 4번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주차장 또는 주차선 안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2번 운수 종사자의 권리보호. 3번 화물의 원활한 운송. 4번 공공복리의 증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을 하며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 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 운수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1번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2번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3번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 4번 화물 자동차 운수 서비스 사업. 정답은 2번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신규 검사의 경우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 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번 운송사업용 운전 업무에서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 검사 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은 모두 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3번 신규 검사 또는 유지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은 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4번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케 한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를 합니다. 78페이지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번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번 운송 사업자가 어떠한 변경 사항이라도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4번 운송 사업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에 허가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 시도지사의 허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는 운송 가맹 사업에 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허가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상호의 변경, 2번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3번 화물 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번 관할 관청 행정구역 내에서의 주 사무소 이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이 변경 신고할 사항입니다. 80페이지 18번 문제입니다.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화물의 인도 기간이 지난 후 얼마 기간 내 인도하지 않으면 화물이 멸실된 것으로 보는가? 1번 1개월, 2번 2개월, 3번 3개월, 4번 1년. 정답은 3번 3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가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사고 건당 들어야 하는 금액을 고르시오. 이사 화물 운송 주선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1번 건당 2천만원, 2번 건당 1천만원, 3번 건당 500만원, 4번 건당 3천만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경우 건당 500만원은 이사 화물 운송 주선 사업자의 가입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